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가지 나왔는데요. 개발에는. 일단은 그 택지 개발이라는 거는 공무만 해요? 민간도 해요? 민간도 하죠. 근데 아까 따서 매수 방식, 공용 개발이 매수 방식이죠. 그죠? 공용 개발은 공투 주체 매수 방식이고 시장 실패 수율성과 형평도 조화롭게 하는데 얘는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사회적 환수할 수도 있죠. 값싸게 토지를 또 대량 공급할 수 있는데 얘는 환지보다 그냥입니까? 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죠. 주변 투기 또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민가개발 방식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얘가 잘 나옵니다. 별표 땡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요약집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니까 요약집으로는 이제 페이지로는 128페이지로 가보세요. 128페이지 가시면은 129페이지에 나와 있죠. 129. 찾으셨습니까? 129.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다. one more time 네 가지가 있다.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냥 자치개발과 지주공동으로 나누셨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치개발서, 지주공동서, 자, 따라서 토지신탁, 컨소시엄,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럼 토지신탁은 지주공동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몇 가지로 나온다? 네 가지. 그다음에 자치개발서, 지주공동서, 그다음 토지신탁, 컨소시엄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맞나? 그럼 우리가 넓게 본다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개발업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신탁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맞나?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된 나왔어. 소유권 이전된 나오면 이건 뭐 찍으셔야 돼요? 토지신탁 찍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신탁은 형식적이었어요? 사실적이죠. 형식적이죠. 이거 찍고 그 다음에 팁을 드릴게. 따라서 자체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만 나온다. 그럼 여기에 개발업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건설회사나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로지 누가 등장이 되죠?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는 자, 빠른 진행은 느리겠어요? 좀 빠른 진행이겠어요? 빠른 진행인데 그냥요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독박 쓰죠. 그래서 고위험 고유수익이에요.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컨소시엄이라는 단어가 있죠. 컨소시엄은 그냥입니까? 공동투자입니까? 자, 이게 라틴어로 동반자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이건 소규모야, 대규모야? 그냥이야, 법인간이야. 법인간. 그럼 이건 공동투자죠. 공동투자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요? 컨소시엄. 자, 그럼 가볼게요. 자체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등장해야 돼? 토지 소유자만 등장해야 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사업계획, 자금조달, 건설 시행, 우리가 이익기소. 그럼 이익기소는 다 누가 먹어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되는데, 그냥이야 빠른 진행되지만 위험해.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이 나오게 된 거죠.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은 이제 공사비 대물변제형이 따라서 등가 교환 방식. 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제 토소라고 할게요. 토소는 뭘 줄임말? 토지 소유자. 얘가 토지를 제공했어요. 토지를 제공하고 얘가 자금을 댑니다. 자금을 대게 되면 개발업자가 혼자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지주라는 건 토지 소유자죠. 공동으로 사업 투자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얘가 만약에 60억 됐고 40억 되면은 등가로 교환한다.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잖아요. 그죠? 등가 교환의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변제형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공동사업하면서 얘는 그냥입니까? 대물로 줍니까? 건축물 일부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한테 이제 200억 개 정도 분양 수익 들어오면 얘가 60%, 40% 뛰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요, 얘는 공사비를 대물로 줘요. 완성된 건물로 주죠? 그럼 이건 수수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무조건 얘는 개발업자가 수수료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뭘 공유하죠? 지분을 공유해요. 그럼 지분을 공유한다는 건 아닙니까? 완성된 부동산을 공유합니까? 완성된 부동산을 공유하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대물로 준다는 거예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0억이면 얘가 60%니까 어떻게 돼요? 260이 120억을 갖고 80억을 가져가야겠죠? 자, 그럼 이것도 그냥니까 지분을 공유했으니까 얘도 수수료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공유했죠? 초자부지평은 초자부터 사업장을 마련해서 신디케이트 조합인데 그건 잘 안 나오고. 자, 따라서 사업위탁. 자, 그래서 가장 제가 핵심적인 게 요 세 가지예요. 따라서 등가교환, 사업위탁, 토지신탁. 얘네들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업위탁과 얘네들은 그냥니까 수수료 있습니까? 지분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근데 다른 거는 소유권 이전된다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토지신탁밖에 없어. 이해하셨죠? 갑니다. 얘는 토소가 사업위탁은 토소가 소유권 넘겨 소유권 이전 안 해. 안 하죠. 소유권 이전 안 해서 안 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해주고 개발사만 해서 개발 시행만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만. 그러면 그냥이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냥이야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되죠. 얘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자금 조달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이요 수수료 먹어요. 여기 지분 공유한다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무조건 뭐만 들어가야 돼요? 수수료. 뭐만 들어간다? 지분 공유한다, 안 한다? 왜 그렇지? 얘네들은 된 게 없지. 이따가 할게. 그 시간을 기다렸구나. 내 탁자한다, 탁자, 탁자한다. 내 탁자한테 탁이라고 해야지. 기다렸구나. 시간 있어봐. 가만히 조금만 있어봐. 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냥이야, 얘는 자금을 됐기 때문에 나눠먹는 거잖아요. 됐어야 자금을 된 게 아니에요. 아니어서 개발에 대한 노하우만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넘기니까 얘가 위탁자라고 하고 얘가 수탁자니까 수탁 위탁 맞죠? 그럼 여기는 수수료 붙고 토지 소유 넘겨 안 넘겨? 안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는 수수료만 취한다는 거예요. 지분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토지시탁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시탁은 너무 중요하니까 일로 뺄게. 아까 합동계산 방식인데 얘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넘어가. 신탁으로 넘어간다 했지 아까. 그래서 토소가 소유권을 넘겨요. 근데 사실상 형식상 부기득기라고 배우셨죠.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전돼서 어떻습니까? 신탁회사가 이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이야 이제 신탁회사가 다 해. 얘가 토소가 되고 얘도 자금이 되고 준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되고 자금 조절하고 얘 신용으로 자기 신용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의를 얘 명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우리가 처분하면 처분, 관리하면 관리죠. 관리에 대한 신탁을 한다는 것도 그냥입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수수료만 받고 지분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뭐가 나오고 수수료 나오고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지분 공유하면 안 되잖아. 이제 갈게. 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어제 저녁 때 내일 좀 빨리 와라. 탁자 좀 나오게. 그래서 했는데 자 탁이 붙어야 수수료 붙죠. 근데 시험 문제가 등가교환하고 분양금 공사비 대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할게. 야매는 잘못 쓰면 우리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야매를 하기 전에 이론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서 등가 교환 방식. 그냥이야 돈을 댔어. 그럼 수수료 먹어야 돼. 지분을 공유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맞죠? 수탁이나 신탁은 맡긴 거잖아. 된 게 없지. 수수료 먹잖아. 그 탁자가 있으면 수수료 붙잖아. 그죠? 내가 가서 탁 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그냥이야 탁자가 얘도 탁자 없지? 탁 없잖아. 탁 여기만 있네? 이거만 수수료만 들어가는 거죠. 지분 공유하지 않고. 오케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BTO와 BTL이 잘 떠요. 그래서 이건 보는데, 자, 이 민간이 건설한다는 게 빌드죠? 그래서 빌드가 짓고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노란 색깔 이게 봐요. 짓고, 이전하고, 운영한다. 얘는요,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전하고요. BTL은요, 짓고, 이전하고, 임대하죠. 얘는요, 짓고, 임대부터 나오죠. 이전한다. BLT가 되잖아요. 근데 비용은 T가 있어요, 없어요? 기부채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 O가 소유한다는 온이거든요. 그죠?
소유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떠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 보세요. 여기 옆에다가 BTO는 고속도로나 터널이라고 적어줘요. 고속도로나 터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이에요. 교통시설 같은 거 가면은 됩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투자비 사용료를 해소하죠. 근데 이제 이건 임대한다는 거는 자, 학교라고 적으세요. 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기숙사 같은. 자, 이건 시설이에요? 건물이에요? 자, 이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정부한테. 그래서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건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뭐 군인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냥 칠판, 짓고 이전하고 운영하면 BTO고, 자, 짓고 이전하고 임대하면 BTL이죠. 근데 이게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럼 고속도로 터널 나오면 뭐고? BTO고. 학교 나오면 BTL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냐? 편법으로. 자, BTO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딜 지나? 자, 터널 지나면서 그냥 사용료를 받아. 직접 회수하죠. 근데 봐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면 위험하잖아요. 수요 예측에 대한 위험이 따라요. 그럼 그냥요, 위험이 커요. 수익도 크죠? 그럼 사전에 보장해야 돼요? 그 사후에 보장을 해야 돼요.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채택하죠. 그럼 당연히 학교나 이런 기숙사 같은 건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겁니까? 그럼 BTL 찍으셔야 되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회수합니까? 그러면 수요를 예측할 필요 없죠. 민간이 위험이 줄고 수익도 죽다는 거죠. 사후에 사전에 임대료가 다 보장되잖아요. 정부가 제한하고 민간 채택. 얘 두 가지가 좀 잘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나머지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53페이지로 합니다. 353페이지 가시면 19번에 5번 있나요? 5번?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 게 4번을 잠깐 볼게요. 4번을 보시면은 자, 아까 칠판.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뭘 발행한다? 그러면 이 수익증권을 가진 소유자한테 우리가 배당을 따라서 실적 배당, 배당을 해줘. 확정 배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 그럼 이 수익증권을 소유한 자를 신탁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그럼 신탁자는 그냥이야, 요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합니다, 지금. 나 지금 4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분양한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가 누구야? 뭘 가지고 있는 애야?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애는 신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신탁회사가 아니야? 신탁회사야? 신탁자야? 그걸 갖고 있는 소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다른 것도 다 이해하기 쉽고. 자, 그러면 우리가 5번을 보세요. 자, 볼게요. 칠판. 자, 얘네들이 놀리는 게 BTO는 자, 운영이라는 데 끝나는데 얘는 임대에서 끝내버려요. 뭐에서 끝난다? 그래서 중간에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보시면 안 돼. 따라서 끝까지 봐야 된다. 얘는 그냥이니까 지문이 길니까. 길어요. 그래서 지금 5번 보고 계시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갈게요. 자, 쭉 가다 보면 준공 있죠? 기속 있죠? 운용권에서도 끊으시면 안 돼요. 자, 따라서 끝까지 봐야 된다. 자, 운영에서 끊으면 BTO로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끝까지 임차까지 찾으셔야 됩니까? 임차까지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BTO야, BTL이야? BTL이라는 거지. 느낌 왔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큰일 나는데? 왔어? 그러면 20번에 딱 보니까 이것도 그냥이야, 지문이 길어. 느낌 오는 게 BTO야, BTL이야? 이거 BTL이겠구나. 지문이 길구나. 생각해야지. 가볼게. 준공이 있어요? 기속 있어? 운영에서 끝나면 돼? 임차에서 끝나야 돼요. BTL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문화시설 같은 거는 이건 임대해 주는 거죠? 학교나 문화시설. 그럼 BTL이 되겠죠? 넘겨보세요. 21번. 딱 보니까 터널이네, 터널? 뭐하고 뭐가 어딜 지나? 그 BTO 찍으셔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지문만 나올 수 있어요. 몇 번째 지문만?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선명하죠. 첫 번째 준공하고 기속하고 운영이면 BTO 찍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고 두 번째 지문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뭐하고 뭐를 어디 지나? 정말? 뭘 받아? 이용료를 받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굳이 야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BT5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 22번 갑니다. 올바른 거. 자, 기억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BTO와 BTL이거든요. 칠판. 뭐하고 뭐 중에 하나고? BTO와 BTL이야. 근데 어떤 게 길다 그랬지? 정말이야? 긴 게 BTL이고 짧은 게 BTO야.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서 찍으라는 건데 내가 무조건 다 걔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BTO하면 BTL이야 얘가. 근데 어떤 게 또 BTL로 갈 것 같아? 긴 거가 가, 긴 거가. 기억만 갈게. 준공 있어요? 준공 있어요? 어떤 나왔더니 에이 하니까 느끼하대. 그럼 더 반응이 없으면 더 에이 할 거야. 그럼 누가 BTL 같아? 기억이죠, 기억. 그죠? 기니까. 그래서 준공 있어요? 기속 있죠? 운용에서 끝나야 돼? 임차까지 가야 돼요. BT, L이 되고, 니은이 BTO가 될 가능성이 크죠. 준공, 기속, 운용 있잖아요. 그럼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처음에 나왔던 문제였던데, 자, 어떻습니까? 자,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준공 있고 공공 있는데 운용에서 끝나야 돼요? 임차까지 가셔야 돼요? BTL이잖아요. 자, 이건 너무 시설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은 토익료 받아요? 임대료 받아요? 그 BTL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학교나 문화시설 같은 거.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4번에 3번. 좀 빨리, 23번은 없는 걸 했었어. 24번 갈게. 틀린 걸 보시면은 3번을 보세요. 아까 토지 신탁과 사업 신탁 있었지? 칠판 봐요. 아까 내가 4개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토지 신탁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되는 건 누구밖에 없니? 신탁회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고 갔다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해? 다르잖아요. 이전되는 건 신탁이란 말이야. 3번이 쳤죠? 넘길게요. 27번으로 갑니다. 27번 가시면, 자, 제가 아까 자체개발 사업은 그냥이야 토지 소유자만 나와. 딴 놈이 들어가면 안 돼. 자, 27번에 1번을 보자. 자체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만 나와. 얘기해요. 토지 소유만 나와. 여기 개발업자도 나와. 그럼 아니겠지. 그럼 이거는 둘 다 나와서 위험도가 큰 걸 나눠 먹는 거는 지주 공동사업이겠지. 그럼 27번에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민간개발 방식 들어갑니다. 29번. 이제 총 출동이에요. 29번 갑니다. 갑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제. 1번. 자력개발, 자체개발 사업은 그냥이야 토지 소유자만 나와야 돼. 건설회사 나왔으니까 땡이지. 자, 등가 교환에 탁자가 있어? 등가 교환에 탁자가 있어? 왜 그래? 아까 탁자 되게 좋아하시니 없잖아. 그럼 수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감이 떨어졌을 거 난리야. 그 등가 교환은 탁자가 붙으면 안 되잖아. 신경 안 되려는데. 그 등가 교환은 그냥 수술 없어. 지분을 공유하지. 수술 있으면 큰일 나지. 아시겠어요? 3번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칠판. 자, 아까 여기 보세요. 그래프도 그려줄게, 이게. 그래프 나와야 돼. 자, 갑니다. 아까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 알아요? 건? 마케팅 아시죠? 그 마케팅을 팔아먹는 거에 매도 분양을 그냥입니까? 미리 팔아야 됩니까? 그럼 처음 보세요. 그럼 매도자는 그냥입니까? 시장 이용을 줄입니까? 줄여요. understand? 그럼 시장 이용을 줄인다는 건 선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싸게 팔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따라서 매수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 매수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자, 초기서부터 완공까지 본다면 요 그래프는 매수자의 위험과 같이요. 누구? 매수자의 위험 가치지. 그냥 얘 여한테 전가시켜. 전가시죠. 그럼 얘 초기의 위험이 어떨까? 높죠? 대답해서 다음 넘어가. 처음에 높고 낮아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가격을 높게 잡아야 돼요? 낮게 잡아야 돼요?
낮게 잡으니까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몇 번 하다 왔지? 3번 하다 왔나? 그럼 개발사업 완성 이전이라는 건 미리 파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입한 자가 매수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그 매수자 입장은 위험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죠? 개발사업이 완성이 갈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이거 이해해야 돼. 안 되시면 그래프 봐. 감소가 맞아요? 그 다음에 갈게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건 토지 소유자가 다 기속됩니까? 나눠 먹습니까? 토지 소유자 다 처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 먹죠. 그게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정답은 5번이 맞겠죠. 얘기해봐요. 토지 시탁은 소유권 넘어가죠. 그러면 자금 조달 사업 시행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입니까? 신탁회사가 됩니까? 신탁회사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30번을 보시면 자, 갈게요, 여러분들. 기억에 수수료 잡았어요. 수수료. 기억에 수수료. 어저께 그렇게 기다렸던 수수료. 뭐가 붙어? 그럼 탁이 붙으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자, 니은에 보시면 형식적 소유권 이전됐지? 이전되는 건 못 밖에 없니?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니?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겠죠? 먹혀요, 이거. 그 다음에 31번은 아까 여러분들 환지하고 공용개발 있었죠? 이게 다, 이제 신개발, 신도시 개발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각각, 왜 그래요? 그럼 이게 환지 방식이거든요. 자, 요게.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라는 게 있죠. 그럼 아직 개발이 됐어? 아직 안 됐어? 그럼 신개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보류지에 대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한테 돌려주는 건 환지지. 근데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칠판 봐요. 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 보수개 처리라든지 극단주거라든지 상렬개발, 동양건축은 다 뭐였고? 재개발이었고요. 환지하고 공용개발은 다 신개발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이제 나왔다. 이제 우리 기다렸던 35번. 자, 35번. 다음에 상열개발. 상이 뭐야? 열이? 못 찍어? 개발 찍는 거죠. 맞습니까? 또 저자분을 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36번은 이게 자체가 지문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 극히어력만 들어갈 때 극단 주거. 그럼 여기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들어가줘야죠. 그래야지만 완벽하겠죠? 주거환경 개선사 보니까 답은 4번이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넘겨보세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38, 39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38, 39 배포 주시는데 솔직히 37번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37번은 제가 체크는 해놨죠. 그래서 요거 갈게요. 35페이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안 하는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35페이지. 별표는 치지 마세요. 치더라도 조그맣게 치세요.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여러분들 15회대라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37번 별표를 크게 쳤어? 조그맣게 쳤어? 그래서 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페이지 가시면 아니다. 35페이지가 아니라 자, 이게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135페이지일걸? 135. 따라서 입지계수 찾았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돼요? 입지계수는 뭐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특화됐는지에 대한 그 산업을 따져보는 게죠.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특정산의 발달 정도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가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는 석유고 울산은 자동차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천시라고 있는데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오셨죠. 이게 수출 산업이에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게 따라서 기반 산업. 기반 산업은 수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요거의 수출 산업이라면 이 안에 식당이라든지 내부 요 시장이 비기반 시설이죠. 그럼 어떤 게 잘 돼야지만 어떤 게 잘 되겠어요? 기반이 잘 돼야지만 비기반이 잘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제가 안 했던 게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서 뭐 강사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이걸요. 문제집에 안 내는데. 자, 우리가 경제 기반 승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왜 승수법은 그냥입니까? 위에 총이 올라갔죠? 총인 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앞에 게 내려간다. 그럼 기반이 내려가겠죠, 그죠? 왜 내려가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계산 문제가 어떻게 돼요? 얘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총인구는 경제 기반 승수 곱하기 기반인구라면, 자, 따라서 승수, 배수, 5배, 그 만약에 여기가 기반 인구가 100명 늘어나면 전체가 500명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37번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이 지금 틀렸는데, 들어볼게요. 갈게요. 다음에 5배, 100, 자, 5배인데 거기다 곱하는 게 비기반을 곱해야 돼요? 기반 인구를 곱해야 돼요? 기반 인구를 곱해야지만 전체가 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비기반이 맞다, 기반이 맞다. 기반이 늘어나야 전체 5배 파급 효과의 전체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해서 고용 변화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건 맞죠? 근데 2번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집합. 만약에 기반이요, 굉장히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들어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포화 상태입니까? 그럼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럼 기반보다는 비기반 쪽이 많아야 하나가 들어가면 파급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무슨 기반이 비율이 커질수록, 그럼 비기반이 크다는 건 아직 기반이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면 하나만 툭 들어오게 되면 막 100배 막 터지겠지. 경제 기반이 커진다는 건 그냥 맞다고 보시고 3번이 틀렸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거 별표 쳤어? 조그맣게 쳤어. 그죠? 그래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38, 39 있어요? 요거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LQ.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지역 올라가죠. 그래서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들어갑니다. 38번입니다.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자,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외양 곱하고 내양은 나누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하고 틀려요. 그냥니까 여기는 그 안에 있는 걸 구해야 됩니까? 직접 가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문제 기억을 볼게요. 자, 기억은 뭐냐면, A 지역에 대한 거잖아요. 무슨 지역에? A 지역.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X산업과 A 지역의 X산업과 B의 Y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 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그냥요, 전국이 내려가요. 전국이 내려가고 그 지역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지역으로 한번 본다면요. A 지역의 전국의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400이라고 돼 있죠. 400의 X의 전체에 얼마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240이잖아요. 그런가요? 400에 240.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그 A 지역을 맨 밑으로 가시면 200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200 중에서 그 지역의 A 지역의 X선함은 100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 곱하고 나눈다 했죠? 그럼 곱해보세요. 100 곱하기 400.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0.83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한 번에 쓰자. 한 번에 쓰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B는 이제 니은이니까. 자, 전국 갑니다. B는 어떻게 돼요? B도 400에 얘는 160이죠. B. 그죠? B 지역이 Y산업이죠? Y산업은 얼마가 되겠어요? 160이 돼 있죠? 그럼 얼마의 전국이 얼마예요? 400에 16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B 지역에 그 가로친 건 얼마의, 자, 우리가 얼마예요? 200에 60이죠. 맞나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고 나누면 되죠?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 해보세요. (0.75가) 나올까요?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근데 39번은 달라요. 30번은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야매로 가자. 야매로 가는 게 뭐냐면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중에서 따라서 일을 초과한다. 일을 초과하는 것만 고르시면 되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냥요, 전국은 다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전국을 다 밑으로 깔아버릴게요. 그럼 전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가 6,250이죠? 얘기해봐요. 자, 지금 Y는 필요 있어요? X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전국은 얼마에 얼마를 깔으면 돼요? 6,250에 3,350이죠. 그런가요? 그럼 나눠보세요. 자, 얼마가 나오겠어요? 3,350 나누기 6,250. 0.536이 뜨나요? 뜨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을 초과한다는 건 그냥이야 윗대가리가 얘보다 커야 돼. 윗대가리가 얘보다 큰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아까는 그냥이야 구해야 돼. 근데 이거 다 하나씩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보다 위가 크면 초과하죠. 그럼 A는 얼마에 얼마겠어? 밑에서 깔면 1000에 400이잖아요. 그럼 1000에 400이라는 거는 0.4잖아요. 얘보다 작죠? 위보다 작겠죠. 뭐 하는지 아셔야 되고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B는 얼마가 돼요? 2000에 1200이 되겠죠. 1200을 2000으로 나눠보세요. 1200 나누기 2000. 0.6이에요? 어머. 밑에보다 숫자가 크죠? 그럼 얘는 1보다 크겠대. 맞죠? 그 다음에, 자, C는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요? 그럼 얘는 얼마만 딱 우리 체크하시면 돼. 1150에 650이죠. 요거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럼 0.56은 얘보다 크죠? 얘도 들어가네. 그럼 몇 번이니? BC밖에 안 되지. 아니, 내가 D를 풀 필요 없잖아. 두 개 고르잖아. 그럼 BC카드, BC밖에 없네. 그럼 D도 해봐요.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까지 끝나라고 그냥.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그죠? 이게 개인 차가 있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할래요! 그럼 해. 그냥. 자, 해볼게. 뭔가 알겠어요? BC 끝나는 거지. 근데 또 하나 할게. 2100에 1100이죠? 2100에 1100. 자, 1100을 2100으로 나눠보세요. 1100 나누기 2100. 얼마 나옵니까? 그럼 0.52가 밑에보다 작죠? 그 BC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셨어? 그럼 이거 나오면 그냥 다 구해야 돼. 구하지 마. 구하지 말고 전부 깔고 그 위에 있는 거 이보다 큰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넘겨볼게요. 마케팅으로 갈게요. 마케팅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보세요. 교재로 가셔서 마케팅은, 자,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교재의 페이지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마케팅. 페이지로는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마케팅이 하나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케팅은 제가 이제 해드린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가셔서 요것만 잡으시면 다 맞죠. 자, 갈게요. 마케팅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 있죠. 자, 그럼 이걸 그냥요, 얘네들끼리 바꿔낸단 말이에요. 준비되셨어? 그럼 시장 점유요, 그 안에 따라서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들어갔죠. 좀 현관패 치하에. 그럼 이건 무슨 점유겠어요? 그럼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세부적인 건 이따 가지고요. SP와 포피믹스라는 게 있죠. 요게 나오면 시장 점유 찍으셔야 돼요. 세부적인 건 이따 갈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시험제가 수요자가 나오면 이건 누구의 점유예요? 고객. 그럼 소비자가 나오죠. 그럼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점유입니까? 고객 점유고, 영어가 나오죠. 아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아이다, 지금 수요자, 고객 나왔다,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관계라는 건요, 그냥입니까? 둘의 관계입니까? 그럼 한쪽만 나와야 돼요? 둘 다 나와야 돼요. 따라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단어가 있겠죠? 관계 유지.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 자, 그럼 천천히 갈게. 천천히 이론. 시장 점유는 그냥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그러면 시장을 선점해서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게 들어갔죠. 근데 세부적으로 STP와 포피믹스라는 게 있죠. 그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시장 점유 찍으셔야 돼요. 자, 이 세부적인 건 이따 갈 겁니다. 고객 점유는 수요자 아이다 나오죠. 구매 의사 결정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다가 나오면 무슨 점유? 고객. 관계는 그냥이야, 둘 다 나와. 생산자, 소비자, 일회성이야, 장기적, 지속적이야. 지속적.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자, 갑니다. 만약에 요것만 물어봐요, 요것만. 요것만 물어보면 요거는 무슨 점유 찍으셔야 돼요? 아이다 나오면 아이다. 고객 점유.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요. SDP 포피 나왔으면 누구 찍고? 아이다 나오면,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드시니까 다시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 고객 점유. 맞습니까? 그 다음에 SDP와 포피닉스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시장으로 찍으셔야 돼요. 맞나? 근데 이건 쉬는 시간에 만들어봤는데 그냥 굳이 그냥 야매를 만들려고 한 거야. 봐봐. 내가 포피가 있어. 포피. 따라서 포피. 강아지 이름이야. 강아지 이름. 포피. 포피랑 얘가 심심해서 시장 가서 놀아. 시장. 어디서 가서 놀아? 시장. 내가 아주 뛰어다니니까 따라서 포피 스탑. 따라서 포피 스탑. 포피 스탑. 요거 두 개 나오면 시장용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연구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이다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아이고, 브랜드 나오면 강의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그 안에 시장 점유라는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고객은 그냥이니까 구매 의사 결정, 수요자 들어가면 고객이죠. 관계는 그냥요, 둘의 관계예요. 관계를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 다른 모의고사에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고객 점유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포피가 누구야? 포피. 강아지. 어디에서 놀아? 뛰어놀지. 포피가 뭐라고? 스탑. 다시 포피 스탑. 어디서 놀고 있는데? 시장 놀고 있잖아요. 나도 초라하다, 씨.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거예요. 이 시장 세분화는, 자, 마시장이 몇 표차로 줬어? 세 표차 기억나시죠? 세 표차가 이 세분화, 자, 세 표차죠? 표가 뭐예요? 표조시장 차별화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세분화는 그냥입니까? 사람을 나눕니까? 표조시장을 선정해서 타겟하죠. 차별화하는 건 공급 상품을 차별하는 거예요. 맞나? 포피믹스는, 자, 몇 표차로 줬어? 상대편이 불법을 저질렀어. 그냥인데 재판을 걸어야 돼. 그다음에 재판 가유, 제가 뭐예요? 재판, 함액 조치, 가가 가격, 유통 경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지셔닝과 얘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요, 포지셔닝이에요. P하고 R이죠. 근데 얘는 L, R, 그럼 L하고 R 들어가면 여기고 PO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차별하고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표차하고 자, 따라서 세 표차랑 재판 가율을 바꿔낼 수 있다. 특히 세 표차의 차가 포지셔닝이죠. 이걸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부조 들어가 봐요. 자, 포피가 어디에서 놀아요? 어떻게 돼? 스탑. 포피 어때? 스탑. 자, 이렇게. 그럼 포피가 4개잖아요. 그래서 몇 표차로 줬어요, 지금 얘가? 세 표차 줬죠. 세가 뭐죠? 세분화예요, 세분화. 그럼 내가 판매하려면 먼저 그냥요, 사람을 나눠야 돼요. 그럼 세분화는 누구를 나누는 거죠? 수요자를 나눠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차별하는 것은 그냥입니까? 공급을 나누는 겁니까? 얘기 좀 해봐. 공급에 대해서 내가 그 물건이 있으면 내 공급자 부동산을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 세분화시켜야 돼? 공급 상품은요? 차별화시켜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4명에서 굉장히 친해요. 모의고사 한 사람이 점수가 안 나와. 너 밥 따로 먹어라 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무슨 화가 돼야 돼요? 세분화돼야 돼요. 공급 상품이 차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건설회사라면 그냥입니까? 사람을 먼저 나눠야 됩니까? 나눠게 봐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입니까? 사람을 나눠야 됩니까? 내가 타겟을 줄게. 고소득층인지 중상층인지 저소득층인지를 나눠야 되죠. 그럼 세분화는 누구를 나누는 거죠? 사람을 그냥 나눠. 세분화한다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판매 지향성을 분명히 해서 수요차별로 시장을 분할시키는 거예요. 성인, 노인형. 그러면 우리가 세표 차지, 표지. 자, 그럼 여기에 죄송합니다. 세분화된.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건 그냥이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타깃이지. 그냥이야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돼. 그럼 찾아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은 세분화라는 건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차가 차별하죠. 이 포지셔닝이 한글로 위치예요. 뭐라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가 위치가 있겠죠. 자, 쭉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쭉 가다 보면은, 따라서 위치. 여기 어디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위치가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건 그냥입니까? 공급 상품을 나눕니까? 제가, 조기축구 할 때, 세수하면 공을 잘 쳐요. 따라서 세수공차. 공급은 차별하잖아요. 그죠? 차별해서 공급 상품을 또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위치라면 포지션 찍으셔야 돼요? 차별화시키고 자사 제품을 어떻게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화할지를 보는 거죠. 공급 제품에 따라 다른 거고. 따라서 재판가요? 제가 뭐죠? 제품이 프로덕이죠. 그럼 아까 제품을 그냥 해야 돼요? 밑에 차별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지 내 친화적 공간 설치라든지 설계 이런 게 다 다른 거랑 틀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찾으시냐면, 따라서 설치, 설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설비라든지 디지털화, 주차장 같은 거 나오면 이건 판매 쪽지냐, 제품이야. 근데 판매 쪽지는 달라요. 판매 쪽지는 어떻게 돼요? 판매하게끔 도축하는 거죠. 따라서 경품을 준다. 그럼 경품이 나오면 이건 그냥입니까? 판매 쪽지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운용과학이에요. 이게 경영학이거든요, 경영학. 그래서 경영학도 지금 강의를, 마케팅도 이거 잘하려고. 그 마케팅 자체가 우리가 광고나 홍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부동산은요,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팔 수가 없죠. 그럼 광고 홍보도 프로모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따가 광고 홍보도 어디 들어간다?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인접 판매는 가서 이제 방문 판매하고 판매 촉진할 수 있는데 노란 색깔이 좀 나와요. 그러면 경품 제공하면 못 찍으셔야 돼요. 판매 촉진. 가격은 싸게 할 수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탄력적은 그냥이요,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내가 불리하니까 저가로 때려버려야 되죠. 장기적으로. 비타력 쪽은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없죠. 고가로 때리고 단기에는 이제 좀 비싸게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판매합니까?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까? 경로를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업자를 부른다. 그럼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 나왔어? 그럼 유통 경로 찍으셔야 되죠. 직접 이렇게 경영이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특히 아까 아이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아이다가 뭐냐면, 요거는 따라서 어텐션. 우리가 주의를 끄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하거나 신문 광고를 하는 거는 우리 분양한다고 주의를 끌잖아요. 인터레스는 흥미예요. 흥미. 거기 가게 되면 분양 대행사가 흥미를 느끼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건 셀링 포인트라는 걸 배우셨죠. 그 물건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설명하는 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액션이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 맞히면 되고. 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제가, 하는 것만 갈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364페이지 2번. 부동산 마케팅 하는 섭니다. 옳은 것은. 1번 보시면은, 관계는 그냥입니까?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고객이 나한테 편한 거죠. 그럼 신규 고객 개척보다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 2번에 가시면 해설에, 이거는 따라서 시장 점유율. 시장 전체의 매출액의 자사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설돼 있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보시면 가격을 인하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하시킨다는 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없어야 됩니까?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이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것은, 아니,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건 대체제가 많다는 거죠. 그 많다는 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작은 시장이에요? 탄력성이 좀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떨어뜨리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다시 침투, 시장 침투가 이게 가격 전략이거든요. 저가로 가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알아? 아까? 세수공차 아세요? 세수공차? 그럼 사람은 어떻게 시키고? 세분화, 공급상품은 차별하잖아요. 그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건 차별합니까? 세분화입니까? 세분화니까 차별화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 고객 나왔어요, 고객. 고객 구매 심리 이런 거 나오면 시장이 아니라 고객 종류가 마케팅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작년에 봤어야 돼, 작년에. 재판 가유가 나왔어요. 무슨 가유? 오늘 힘드실까봐 한글로 재판 가유 찾으면 돼요. 따라서 재판 가유. 제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기억이 있죠? 재판. 비읍에 있죠? 가. 리을. 유. 야, 먹히네. 먹힌다고 해야. 몇 번이 정답이에요? 답은 모르겠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미치겠어요. 재판 가요도 넘겨요. 아, 실망이 커요. 자, 그 다음. 4번에 틀린 거 5번. 이거 상식인데, 4번에 5번에 내가 그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낮아요. 돈이 없잖아요. 뭐로 가야 돼요? 저가로 가야죠. 빨리 자금 회수하려면. 5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자, 2번 갈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다음에 틈새 시장의 점유. 그럼 그 안에 틈새 시장 점유라는 걸 찾아보세요. 있나요? 그럼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건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은 조금 이제 이의점이 걸렸던 건데, 뭐냐면, 자, 1번에 가시면, 자, 시가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똑같이 다 나온 가격으로 하죠? 근데 우리 층수마다 가격이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다르게 가는 게 따로 신축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위치, 방위층마다 다르다고 돼 있죠? 그럼 시가로 가야 돼요? 신축으로 가야 돼요? 신축. 시가는 그 가격 똑같은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봐봐. 밑에 첫 번째 보시면 시장 세분화라고 돼 있지? 근데 아까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건 타겟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는 맞는데 여기에 타겟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정답이 됐었어요. 그럼 정답은 그냥입니까? 두 개로 봐야 됩니까? 두 개로 봐야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정답은 지금 1, 2로 돼 있죠? 2쪽 들어갔던 거고. 7번에 가십니다. 틀린 거 4번. 4번을 보시면은 유통경로는 뭐죠? 유통경로는 그냥입니까? 경로입니까? 그럼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객행동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었다 그랬죠. 세분했다 그랬죠. 이건 시장 세분화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8번 갈게요. 8번. 8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에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마케팅 활동에 수혜와 가치가 있는 유명한 구매 집단을 시장을 분할했잖아요. 이건 타겟팅이 아니라 세분화가 되겠죠. 3번이 틀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7번 보세요. 광고 홍보 기억나시나요? 광고 홍보도 그냥입니까?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까?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11번 가볼게요. 자, 아까 제품 기억나시죠? 자, 단지 내 친화적인 실개천의 설치 있죠. 그 다른 것들보다 제품을 차별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설계 있죠. 3번에 설비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판매 촉진이에요. 이건 제품이에요. 근데 5번은 아니죠. 아까 광고 홍보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판매 촉진에 들어가니까 5번이 제품이 아니죠. 넘겨볼게요. 12번. 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에 보시면은, 박스에 보시면 기억에 설계 있어요. 니은에 경품이 있어요. 그럼 기억은 제품이고, 니은은 판매 촉진이 되는 거예요. 13번의 별표. 자, 재판가요만 아는 게 아니라, 기억에 보시면 실개선 설치 있죠, 설치. 설치는 뭐예요? 제품. 중개업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유통용로. 그냥의 분양 가격이죠. 가가 붙었어요, 가격. 그러면 프라이스가 되니까 가격이고, 경품을 추첨한다? 판매 추진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거 보시고, 오른쪽 15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할게요. 광고에 대한 종류는
자, 그다음에 안내 광고. 안내 광고는 이 공간이 적어요. 약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약어로 이용하고 전시는 공간이 좀 큰 겁니다. DM 발송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해서 카탈로그 보내서 우리 분양합니다라고 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DM 발송. 그래서 광고 대상의 선택이 자유로운 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표적 시장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등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그 비용이 소요되고 자, 하나의 광고에 관련 제품을 묶어서 가는 게 또 집합 결합이고요. 노벨티에다 적어보세요. 노벨티는 뭐냐면 여기 열심히 쓰는 그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실용적이나 장식적인 물건의 광고 매체는 이건 그냥이에요. 이건 노벨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얘기가 틀리죠. 앞에는 따라서 점두 광고. 점두 광고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영업점 가게 되면은 뭐 부동산에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점포 간판에 점두해서 광고하는 게 광고지 노벨티 광고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TV 광고는 효과는 있지만 안 비싸요? 비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칠판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굵은 글씨가 중요한데요. 자, 이 시장 점령은 그럽니까? 시장을 점령하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공급자죠. 그 다음에 아까 요 시장에서 포피가 놀고 있죠? 스탑. 무슨 점유예요? 시장 점유. 몇 표차로 줬어요? 3표차. 뭘 가야 돼요? 재판 가요. 고객은 구매 예상 결정 아이다 나왔죠? 이제 아이코. 아이다 나오면 무조건 고객 좀 주셔야 돼요. 관계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사람들이 유지합니까? 브랜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아까 풀었던 게 뭡니까? 재판 가요라는 게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판 가요를 찾아라? 그럼 재판의 재가 뭐죠? 제품. 가가. 자, 판이. 유가. 유통용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만 찍을게. 분양대사 나오면 못 찍고 유통용로. 설계, 설치, 설계 나오면 제품. 경품 나오면 판매 촉진 찍으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순서는 그냥이요. 3표차예요. 무슨 하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냥입니까? 사람을 나눕니까? 나누고 표적은 그걸 찍죠. 차별화는 그냥이요.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켜요. 이렇게 해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